이 김만배 씨가 한번 보시죠. 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요 그래픽 이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좀 답 좀 주세요. 네. 자, 남욱 변호사. 자,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부터 나한테 부탁을 한 게 천화동인 1호 지분 10%는 남욱 당신 걸로 좀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0%는 남욱 당신 걸로 좀 하자 이렇게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욱 변호사는 끝내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런데 보세요. 우측. 김만배 씨가 또 지난해 10월에 미국에 체류 중인데 남욱 변호사한테 또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화동인 1호 그것도 남욱 너 걸로 좀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지금 자기 거라고 끝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남욱 거라고 하자라고 저렇게 연달아서 좀 제안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회에서 녹취록에 보면 네. 그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돼서 그건 그분 거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난 검찰 수사에서 결론을 내렸고 김만배 씨는 그분은 나를 의미한다. 그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 전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여러 진술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지금 이들 사이의 동맹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누구는 돈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예. 누군가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또 누구의 진술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본인께 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지분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아하. 주기로 약속했던 것 같다. 예. 근데 당시 시점은 대선 전이잖아요. 네. 근데 대선 전에 저런 그 얘기가 검찰에 남욱 씨가 출석해가지고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내 걸로 해달라.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조차도 과연 저 진술이 사실인지 그거는 뭐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좀 진위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짚어볼까요? 이 TV조선이 보도를 한 건데요. 지난해 10월 21일 날 대장동 팀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날 찍힌 CCTV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조사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남욱 변호사. 이 뒤를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김만배 씨가 따라갑니다. 남욱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어디 뭐 내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김만배 씨가 손을 들어 뭔가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검찰 복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게 김영우 의원님, 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 저 당시에 그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사진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다급해 보입니다. 저희 검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복도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복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저 정도로 그 서로 이제 입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전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긴박한 그 정황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한 이후에 뭐 10%는 네 거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형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허술하게들 했나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소설 같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살기 위한 그런 생존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네. 굉장히 스스로는 지금 답답하고 불안한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모든 걸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아마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예. 각자가 입을 맞추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를 짜 맞추겠지만은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을 시켰던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장욱 차장. 네. 예. 저는 저 CCTV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의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네. 둘 다 피의자고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면은 말을 맞춰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조우할 수 있게 내버려 뒀을까? 지금 만약에 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저런 장면을 연출하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절대 동선을 불리하게 하고 서로 그 만나서 이 짬짬이를 못하게 분리를 했을 텐데 오히려 수사 초기에 저렇게 만나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서로 공유하게 하고 저는 저런 장면 자체가 지난해 10월에 검찰 수사가 과연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한 이 수사였는지 그걸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CCTV 영상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제 김만배 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뭐 이런 내용도 그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